선생님, 한 가지 질문부터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이 상식 있죠. 잡곡밥은 몸에 좋다. 나이 들수록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낫다. 이 말, 정말로 모든 분들께 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혹시 이 잡곡밥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을 조금씩 아주 조용히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잡곡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는 내 건강 차차차의 건강정보 강사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선생님, 저는 나쁜 음식 안 먹어요. 밥도 꼭 잡곡밥으로 챙겨 먹습니다. 기름진 건 피하고 고기도 줄였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드시는데 검사 결과는 점점 나빠집니다. 소변색이 달라지고 아침에 얼굴과 손이 붓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콩팥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이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잡곡밥과 콩팥 이야기, 그 진짜 속사정을 차분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잡곡밥이 무조건 나쁜 음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잡곡을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은 나이에 예전과 똑같이 먹고 계신다면 이건 반드시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잡곡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콩팥을 지키는 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콩팥을 빨리 늙게 만드는 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잡곡밥이 콩팥에 부담이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잘못된 식사 습관, 콩팥을 생각하며 잡곡밥을 먹는 가장 쉬운 방법, 이 세 가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약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도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채널은 병원말이 어려워서 인터넷 정보가 헷갈려서 혼자 걱정만 쌓아두신 분들을 위해 차분히 쉽게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꾸준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먹어온 잡곡밥 이야기 그리고 콩팥을 지키는 진짜 밥 먹는 법을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잡곡밥은 몸에 좋다는 말, 우리는 너무 오래 믿어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흰쌀밥은 피하고 잡곡밥을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밥상을 바꾸셨고, 그래도 나는 밥만큼은 잘 챙겨 먹는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걸리는 장면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잡곡밥을 꾸준히 드신다는 분들 중에서 이상하게도 콩팥 검사 수치가 점점 나빠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것도 아니고 술을 즐기신 것도 아닌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손이 뻣뻣하고 소변색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잡곡밥은 몸에 좋잖아요. 저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잡곡밥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무조건 좋은 걸까? 혹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고 지나온 상식이 지금 이 나이의 몸에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콩팥은 참 묘한 장기입니다. 아파도 크게 티를 내지 않고 소리 없이 일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나쁜 수치라는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아직 추석할 정도는 아니고 당장 큰 병은 아니라는 말에 안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콩팥은 하루하루 부담을 쌓아갑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식사에서 오는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은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잡곡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되냈는데 밥상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몸에 좋다는 이유로
잡곡의 종류는 더 늘어났고 양도 많아졌습니다. 흰쌀밥이 나쁘다는 생각에 백미를 거의 드시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지금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나쁜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문제라면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열심히 챙겨 먹은 것이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믿음이 강할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음식 때문에 콩팥이 나빠질 리가 없다. 밥은 오히려 건강하게 먹고 있다. 그래서 몸의 변화가 느껴져도 식사는 점검 대상에서 늘 빠집니다. 약은 조절해도 밥은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잡곡밥은 건강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그 밥이 지금 내 몸에 맞는지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몸이 피곤해도 붓기가 있어도 소변이 달라져도 그래도 잡곡밥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잡곡밥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는 한 번쯤 진지하게 바라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잡곡밥 습관이 과연 내 몸 상태와 맞는지, 특히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인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몸에 좋다는 말부터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다는 기준입니다. 잡곡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안심이 아니라 오히려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 바로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상황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잡곡밥은 한두 번 잘못 먹는다고 바로 탈이 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매일 조금씩 오랫동안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어서 더 위험합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뒤돌아보게 됩니다. 콩팥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피를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숨 쉬듯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기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잘 견디던 부담도 어느 순간부터는 버겁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천천히, 너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잡곡밥을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드시게 되면 콩팥은 매 끼니마다 조금씩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잡곡은 흰쌀에 비해 껍질이 남아있고 몸이 처리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괜찮았던 선택이 지금의 몸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잡곡밥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으로 이 차이를 무시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잡곡밥이 건강식이라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다른 신호들을 가려버린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손이 붓고 얼굴이 당기고 소변이 예전과 달라져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밥은 잘 먹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나이 탓이겠지. 그러면서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들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잡곡밥이 조절하기 어려운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고기나 짠 음식은 줄이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밥은 하루 3번 반드시 먹습니다. 조금만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 그 영향은 매일 반복됩니다. 밥 한 공기가 하루 3번, 일주일이면 20번이 넘고 한 달이면 100번 가까이 됩니다. 이 누적이 콩팥에 주는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몸의 균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 조절도 느려지고 배출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런데도 밥의 양이나 종류, 섞는 방식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잡곡을 한꺼번에 섞고 씹는 힘은 줄었는데 예전과 같은 식사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콩팥에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식습관을 점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콩팥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험은
나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몸에 맞지 않게 먹는 데 있습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점은 콩팥 문제는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단처럼 회복력이 좋은 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직 괜찮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잡곡밥 문제는 대부분 아직 괜찮다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잡곡밥은 분명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특히 콩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의 잡곡밥 습관은 반드시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늦기 전에 살펴보자는 제안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넘기면 나중에는 왜 그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후회를 미리 막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이유를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느낌이나 개인적인 걱정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는 근거를 통해 차분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콩팥의 역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콩팥은 몸속 노폐물과 필요 없는 성분을 소변으로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특히 음식에서 들어오는 여러 성분을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남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콩팥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아주 조금씩 내려갑니다. 이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바로 평소 식사는 어떠세요? 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주 나오는 답이 잡곡밥 위주로 먹습니다. 입니다. 잡곡에는 흰쌀보다 껍질과 섬유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껍질 부분에는 몸이 따로 걸러내야 하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젊고 콩팥이 튼튼할 때는 이 과정을 큰 문제 없이 넘깁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 의료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평생 흰쌀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잡곡을 여러 가지 섞어 드셨고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콩팥 수치가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었고 약도 많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밥은 정말 잘 먹고 있다고 자신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답이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아침마다 잡곡밥에 국을 말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속이 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 콩팥 관련 검사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밥을 건강식으로만 인식하고 그 밥이 콩팥에 어떤 일을 시키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조리 방식과 섭취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음식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큽니다. 밥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가장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밥에 대한 선택은 곧 콩팥에 대한 선택과도 연결됩니다. 이런 근거들이 쌓이면서 요즘은 무조건 잡곡밥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잡곡밥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몸 상태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몸은 젊은 사람의 몸과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처리하는 방식과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근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돌아보면 밥상이 가장 큰 변수였던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잡곡밥을 먹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밥을 내 몸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해 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가볍게 넘길 이야기는 아니구나. 바로 그 인식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현장과 경험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잡곡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닫으실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잡곡밥은 몸에 좋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텔레비전에서도 병원에서도 잡곡밥 먹으라고 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한쪽으로 몰아붙이거나 겁을 주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흔히 갖는 생각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잡곡밥은 혈당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잡곡밥은 분명히 장점이 많은 음식입니다. 섬유질도 많고 씹는 맛도 있어서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점까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장점들이 모든 사람, 모든 나이, 모든 몸 상태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는 아직 콩팥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콩팥병 진단을 받은 뒤에야 식사를 바꾸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콩팥은 병이라는 이름이 붙기 훨씬 전부터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해서 병이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병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오히려 판단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잡곡밥이 문제라면 흰쌀밥은 더 나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그래서 잡곡밥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계속 먹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무엇이 더 낫다, 더 나쁘다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 특히 콩팥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흰쌀이냐 잡곡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잡곡밥 먹고도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콩팥 문제는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방향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같은 방식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여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또 주변에 잡곡밥 먹고 오래 사신 분들도 많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사례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각자의 몸 상태, 유전, 생활 습관은 모두 다릅니다. 같은 잡곡밥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오해는 이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면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생각이 많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콩팥처럼 회복이 느린 장기일수록 과함은 바로 탈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잡곡밥을 공격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잡곡밥을 드시지 말라는 선언도 아닙니다. 다만 잡곡밥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 나는 건강식만 먹고 있으니 괜찮다는 믿음만큼은 한 번쯤 내려놓고 바라보자는 제안입니다. 오해를 풀고 나면 비로소 그 다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내 몸에 맞는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단계에서 생각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중심에 두는 시선 말입니다. 잡곡밥은 끊을 음식이 아니라 바르게 먹어야 할 음식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콩팥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밥 짓는 방식 하나, 먹는 순서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밥 짓기 전 준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잡곡은 바로 씻어서 밥솥에 넣는 음식이 아닙니다. 잡곡의 겉에는 몸이 바로 처리하기 어려운 성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밥을 짓기 전 잡곡은 충분히 물에 담가 두셔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를 두고 불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불린 물은 반드시 버리고 새 물로 밥을 짓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음으로는 밥의 비율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여러 잡곡을 많이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오히려 콩팥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밥은 복잡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할수록 몸이 편합니다. 백미와 잡곡의 비율을 적당히 조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을 완전히 빼기보다는 흰쌀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콩팥에는 도움이 됩니다. 흰쌀은 몸이 처리하기 쉬운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잡곡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모든 잡곡을 한꺼번에 섞는 것보다 내 몸에 부담이 덜한 곡식을 소량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씹기 힘든 잡곡은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곡식 위주로 구성하고 양은 욕심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은 건강 경쟁이 아닙니다. 내 몸이 편안한지가 기준입니다. 먹는 방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국에 말아 빠르게 드십니다. 속은 편할 수 있지만 콩팥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물과 함께 먹는 습관은 소금 섭취를 늘리고 밥을 씹는 횟수를 줄이게 됩니다. 가능하면 밥은 밥대로, 반찬은 반찬대로 천천히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밥은 늘 마지막에 드시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씹는 것입니다. 씹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콩팥의 일은 늘어납니다. 입에서 충분히 부드러워지지 않은 밥은 결국 몸 안에서 처리해야 할 짐이 됩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으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밥이 자연스럽게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특별한 약도 비싼 재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밥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밥은 몸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콩팥을 오래 지키는 밥상입니다. 콩팥은 참아주지만 기억합니다. 오늘의 식사, 오늘의 습관을 고스란히 쌓아두었다가 어느 날 결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큰 경이 없을 때,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밥상을 조금만 바르게 바라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